2021년 2월 24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사의를 철회한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여진이 있을 것이냐, 뭐 이런저런 문제에 관해서 언론 매체마다 조금씩 무게중심이 다르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어제도 그랬고, 뭐냐면 사표와 복귀 사이라고 그래서 그 중간 언저리에 아마 진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과거와 현재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예라는 표현을 썼었죠. 근데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것이냐? 뭐 물론 그건 저도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의 그 정치부기자 경험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이건 유예가 맞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이제 뭐 이른바 친정부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보면 사표를 반려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의를 철회한 것이 뭐 거의 맞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논조로. 그래서 신현수 수석은 아마도 교체되지 않고 계속 문재인 대통령과 일을 같이 할 것이고, 문 대통령은 이제 민정수석 문제를 어떻게 매듭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보다는 앞으로 뭐 일자리 문제나 뭐 이런 국정 본연의 기조, 여기로 본인의 관심을 쏟을 것이다,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썼더군요, 한겨레 신문이. 뭐 여기가 이른바 밖에서 볼 때는 뭐 친정부 신문이다, 이렇게 그 뭐 워낙 정평이 나 있는 데니까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경향신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런 쪽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처음에 신현수 수석이 출근했을 때가 22일 월요일이죠. 근데 월요일에 사실은 뭐 제대로 결론이 안 나서 월요일 오후쯤에 그때 이제 뭐 사의 철회도 아니고 계속해서 일단락 얘기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루 뒤인, 그리고 이제 결국 거취를 문 대통령한테 일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어제도 문 대통령은 침묵을 했고, 신현수 수석은 뭐 현안 보고회의 이런데 정상적으로 참석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 왜냐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문 대통령의 고민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을 따르면 이 사표 소동이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고 일단락됐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말꼬리 잡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일단락이 됐다는 얘기는 2단락도 있을 수 있고 3단락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현수 수석의 이 사의 철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 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지금 이제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그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를 보면 중앙일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수석의 지인, 엊그제는 동아일보가 신수석의 법조계 지인 얘기를 인용을 해서 기사를 썼고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는 그냥 신수석의 지인입니다. 지인의 이를 인용해서 기사를 썼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현수 수석이 청와대에 출근하고 그쪽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 내가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표 철회라는 표현은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물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신현수 수석이 사의 철회가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입장입니까? 그럼 왜 청와대 발표가 저렇게 나왔을까요? 라고 했더니, 자, 본인이 지금까지 사의를 전혀 굽히지 않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자, 지금 이 대목에서 내가 이 사표를 수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리더십에 워낙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거는 나한테 맡겨달라라고 했을 때, 그거는 신현수 수석으로서는 신현수 수석의 그 명예나 이런 문제에 일부 상처가 가더라도 4.7 재보선 지금 한 달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재보선을 앞두고 자기 문제로 문 대통령이 상처를 입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내가 조금 상처를 입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청와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거취를 일임하고 복귀하는 건 도대체 언제 결정이 된 것이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신수석의 지인은
20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까지만 해도 주변 지인들한테 박범계 장관을 평생 다시 볼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자, 이미 나는 동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거는 뭐, 그 문자 메시지니까 어딘가에 남아있겠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이 기류가 조금씩 변한 것은 사실은 일요일이다. 일요일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 메신저들이 몇 명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굽히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러지 말고 본인의 거취를 비서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의 거취를 대통령한테 맡기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약간 타협안을 제시했고 여기에 신현수 수석이 일부 동의한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월요일날 출근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사의를 굽히지 않으니까 월요일 오전 원래 출근을 하자마자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라고 청와대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이 신수석 지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사표를 일임하는 쪽으로 그래서 오후에 발표가 있었다. 이런 게 이제 설명인데 뭐 그게 얼마나 맞는지는 그거는 사실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제가 유예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본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 이런 표현을 썼던 이유는 바로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보도했던 이 신수석의 지인 얘기 그걸 제가 어디서 들어서가 아니고 그냥 제 기자 경험으로 봤을 때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 일치하는 장면이 나왔길래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럼 앞으로 이 신현수 그 사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맞다면 그동안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왜 이 기자들이 계속 사표 철회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사표냐 아니냐 그 다음에 철회냐 아니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 다음에 철회라는 표현을 안 쓰고 계속해서 일단락이라는 표현을 7번이나 썼다는 거거든요. 왜 그걸 7번이나 써가면서도 사표 철회라는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비밀의 열쇠가 풀렸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이거 아니겠는가? 사표 철회라는 표현을 신현수 수석이 내가 복귀해도 쓰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 그러니까 사표 철회라는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한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앞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현수 수석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한겨레신문은 뭐 앞으로 계속 신현수 수석을 문 대통령이 기용할 것처럼 기사를 썼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이 중앙일보 신수석 지인의 얘기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교체를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을 다 보면 교체의 시기가 후임자를 물색할 때까지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거죠. 그런데 이게 가장 가깝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후임자 물색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민정수석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임기 말이고요. 임기 말에는 청와대가 침몰하는 배에 비슷합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서로 그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지 승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의 그 임기 말 청와대를 보면요. 대개의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 특히 그랬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그냥 그 비서관 중에서 수석으로 이렇게 승진합니다. 그냥 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여하튼 내가 그래도 권세를 누려보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정말 가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걸 정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권세를 좀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표현을 여러 가지 뭐 다른 그 미사역으로 포장을 할 뿐이지 이게 권력의 본질이기 때문에 임기 말 청와대는 그런 권력을 누리기에는 이미 권력이 너무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레임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판단을 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임기 초반에 들어가려고 하지 임기 말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후임자 물색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후임자를 물색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을 한다면 이 시기가 그렇게 한 일주일 사이에 이루어질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광철 비서관 같은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승진 임명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임기 말 청와대의 모습입니다. 역대 정부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되게 비슷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장 가시적으로 올 수 있는 게 바로 4.7 재보선 직후다. 국민의힘이 부산시장 선거는 뭐 이길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서울시장 선거는, 보궐선거는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리고 현재 단일화, 국민의힘이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현재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단일화 됐을 경우를 가정하면 팽팽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선을 또 이긴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부산을 다 패했으니까 무언가 당정 쇄신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당은 이낙연 대표가 3월 초에 사퇴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경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퇴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4월 7일 보선 직후는 당의 경우에는 대표 경선 체제에 돌입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그 교체, 쇄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정부와 청와대를 일부 개편할 텐데 그때 신현수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개편을 할 가능성, 이게 어찌 보면 가능성으로 보면 가장 높은 거고요. 이때 만약에 그냥 넘어간다면 이제 포스트 윤석열 체제를 만들면서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개편할 가능성, 뭐 이게 두 번째 정도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하여튼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요지는 청와대에서 일단락 이렇게 7번이나 얘기한 그 비밀이 뭐였는가 하는 거의 실체를 적어도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신현수 수석의 요청에 따라서 사의 철회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의 진전 과정, 이건 또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